집값의 향방은 요거를 얘기 드리면 위에서 지금 우리가 거의 지금 한 20페이지 가까이 자료를 쭉 봤거든요. 예, 거의 20개 정도의 자료를 봤습니다. 거기서 이제 늘 얘기 드리는 게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 거냐, 거의 보합일 것 같은데 이거는 현재 상태인 겁니다. 대외적인 충격이 없을 때 지금 이 상태, 아무런 지금 뭐 금리나 뭐 이런 거를 적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보죠. 자, 전세보증금 제때 못 돌려받는 건수가 폭증하고 있답니다. 8월 14일 기사고요. 전세보증금 제때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건수가 5,000건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 기록하는 등 불안 요소 여전하다라고 하는데, 이런 게 잘 언론에 노출이 안 돼. 요즘에 뭘로 계속 묻혀버려요. 예.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걸로 계속 묻어버립니다. 이런 기사들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게 폭증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곧 경매 시장이 난리가 날 거다. 그리고 그 경매가 이제 그 아파트보다는 이제 빌라 오피스텔 쪽에 이제 타격을 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긴다. 그리고 전국 곳곳에 철근 빠진 아파트가 수두룩하다. 벌써 이제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철근 빠졌답니다. 아파트 우리가 이제 몸을 만드는데 뼈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갈비뼈가 뭐 한 20개 있어야 되는데 10개만 넣은 거지.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툭 쳤는데 내부 충격으로 인해서 옆으로 픽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저쪽으로 쓰러져 가지고 저쪽도 나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흔들리겠죠. 하자가 생길 거고, 원래 30년 40년 써야 되는데 그거보다 적겠죠. 그런 식이 되겠죠. 물론 그거를 어떻게 이제 그 유지 관리하고 뭐 그거는 이제 추후적인 얘기고, 당장 뭐 무너지지는 않겠죠. 당장 무너지진 않겠지만 무슨 지진이라든가 뭔가 이렇게 그 충격이 있을 때 과연 그런 주택들이 잘 견딜까? 그거는 문제입니다. 결국 서울만 살린 규제 완화, 지방 맞추면 핀셋 처방이 절실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박자영 기자님이 얘기하신 게 미분양 매입 세금 면제 고려해볼 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런 얘기 곧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미분양 주택 취득하면 뭐 5년 동안은 뭐 양도세니 취득세니 뭐 이런 거 다 감면이나 뭐 유예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미분양을 먼저 해소해야 기존 주택 가격이 움직이니까, 요런 얘기가 나올 건데 아직은 뭐다? 카더라. 아직은 된 게 없다. 이게 심각해지면 이런 정책들이 또 반복될 건데 지금은 없다. 근데 알고 있자. 요런 게 전국에 미분양이 지금 뭐 10만 채네 20만 채네 해가지고 감당이 안 되면 미분양 주택을 하나 더 사도 뭐 제재를 않겠다. 몇 년 동안.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거든요. 근데 뭐 지금 평택은 뭐 고덕이나 뭐 이런데 뭐 계속 완판되고 있어서 뭐 딴 세상 얘기겠죠. 딴 세상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현재 뭐 인구라든가 수도권 집중이라든가 그리고 일자리를 찾아서 오고 있는 그 젊은 세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무턱대고 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도 안 된다. 그건 나중 얘기다. 어쨌든 현재는 부동산 보합으로 갈 것 같은데 현재다. 요거는 이제 결국 그 서울 똑같은 거고, 그리고 여기 이게 그 지방 부동산 고사 위기 건설사 시공권 포기 속출. 지방 부동산이라는 게 이제 그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들이거든요. 인구도 소멸되고 있고 부동산도 계속 미분양이고 뭐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건설사가 시공권을 포기한다 해가지고 여기에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나와요. 급증 사업성 우려에서 이 원자재 가격이 급증한 거는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니까는 수요를 공급이 못 받쳐주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수요 공급 곡선 이거는 나중에 그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보면 만드는 거에 비해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또는 만드는 게 옛날엔 100원 주고 만들었던 게 이게 전기라든가 이런 그 변수들로 인해서 110원에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110원, 120원에 만들어서 팔리면 다행인데 이게 안 팔리고 재고가 되거나 또는 그 재고마저도 처분이 안 되면 공급이 넘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 얘기 드려볼게요. 자, 요거 어쨌든 보면 현재는 아파트가 분양을 미리 선분양이기 때문에 분양한 거를 짓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 평택이야 뭐 그렇다 쳐도 다른 지역에서는 분양을 잘 안 해요. 늦추거나. 이유는 뻔하죠. 이게 분양을 때렸는데 잘 안 돼. 그럼 건설사가 흔들흔들하고 힘드니까 늦추는 거예요. 좋은 때가 올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3년, 5년 뭐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버티는 게 이득이니까.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다시 호황기가 됐을 때 이제 또 마트 앞에서 이제 막 물티슈 나눠주고 뭐 각티슈 나눠주고 사인 받고 뭐 이제 막 이러는 거예요. 그 뭐 견본주택 오면은 뭐 라면 나눠주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게 건설사가 장사가 잘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아파트 분양이 잘 안 되잖아요. 라면이 아니라 뭐 코페를 준다거나 더 좋은 걸 줍니다. 자기네들 마진을 줄이서라도 그런 판촉을 더 높이기 위해서 뭐 라면을 줘? 안 가. 사람들이 미분양 나니까 주택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걸 더 호객하기 위해서 더 좋은 걸 줘. 뭐 청소기를 준다거나 다른 거 아니면 현금으로 뭘 발코니 확장비를 그냥 무상으로 해준다거나 뭐 은행 이자를 뭐 그냥 공짜로 해준다거나. 장사가 안 돼야 그런 걸 하죠. 원 플러스 원은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아직도 그런 거는 별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아직은. 근데 그게 아마 나오면 그때는 이제 부동산이 어느 정도 바닥인가 보다. 어느 정도.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만 부동산이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인가 보다. 찾는 사람이 별로 없나 보다. 그때를 잘 캐치하고 타이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내 집이 필요하다. 어제 사나 오늘 사나 내일 사나 똑같다.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대출 끌어다가 집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망설이질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1군지 지역의 아파트들 가격이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집을 잘 골라서 적당한 가격에 합리적으로 대출 받고 해서 집을 사놓고 그냥 살면 돼요. 2년, 4년 뭐 이런 식으로 살면 나중에 그런 식으로 뭔가 또 변동이 있을 거다. 근데 이거를 투기적으로 지금 집을 막 갭으로 해가지고 막 2채, 3채, 4채씩 막 사야 되냐? 절대 아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다. 내 집 그냥 한 집, 실거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왜냐면 아직 제도적으로 뭐가 바뀐 게 없다.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 식으로 뭔가 할 때는 주택을 나중에 처분하더라도 뭐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양도세도 감면해주고 뭔가 이런 인센티브가 없잖아 지금. 어쨌든 정비사업지 대출보증 승인한 곳이 48곳에서 2020년도에는 66곳, 21년도는 67곳인데 많이 줄었다. 중견건설사가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의 정비사업, 이건 이제 재건축 얘기하는 겁니다. 수주하다 보니 미분양 우려가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군 건설사가 아니라 이제 중견건설사들, 대형건설사가 정비사업팀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도 모자라 관리 처분 인가 후 사업비 대출이 2자릿수로 올랐다. 비싸다. 만약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서 잘 안 한다. 공급이 당분간 준다. 몇 년간 줄어들 거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거는 뭐다? 1가구 1주택 정책이 아니라 1가구 다주택을 뭔가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정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뭐 한 1년이나 뭐 이런 그 시간, 움직이는 시간이 있을 거고 그 이후에 부동산이 또 갑자기 점프 뛰었다가 다시 또 가라앉는,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다. 요거는 이제 중국 얘기죠. 이제 중국 얘기입니다. 중 디플레. 디플레는 이제 그 뭐랄까 망한다라기보다는 떨어진다라고 보면 돼요. 성장이 떨어진다. 우려해 뭐 신용 리스크가 뭐 이렇게 했다. 그리고 리먼 사태 우려 중 디플레 이렇게 나오죠. 디폴트. 빚을 잘 못
막고 있으면서 건설 쪽이 이제 하나하나씩 쓰러지고 있거든요. 예전에 헝다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그 비구위안이라는 업체까지, 비구위안, 예, 어려운데 어쨌든 요런 데까지도 지금 도미노처럼 툭툭툭 무너지면서 거기를 입주를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뭐 중국에 있는 그 은행들이 이제 그 어렵고 뭐 하는 이런 게 이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리먼 사태, 2008년도 사태처럼 그런 연쇄적으로 전 세계로 이게 그 번질 거냐? 아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다. 중국 내의 문제는 이렇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게 이제 감소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내에서 지갑을 안 여니까, 예, 쓰질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언론에서는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중국에 있는 공장들이 철수까지는 아니어도 줄이고 있어요. 예전에 뭐 중국에서 뭐 한 10조만치, 100조만치 생산하던 거를 인도나 뭐 다른 인도네시아나 그 다른 국가들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거를 지들이 퍼뜨리는 거는 뭐 명백하잖아요. 아니라고 하도. 예. 그럼으로 인해서 그 전 세계가 난리 났는데, 거의 맨 마지막에 지들이 완전 봉쇄를 하면서 기업들이 야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뭐 여기다가 너무 많이 의존했더니 생산이 이렇게 차질을 빚을 수도 있구나 해서 신뢰가 깨져버렸어요. 이 장사는 신용이라는 게 생명인데 신용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신용이라는 건 한 번 깨지면 회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신용이라는 건. 근데 중국이 그걸 한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은 이제 공산이니까, 1인 독재 체제니까 그냥 자기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뭐 전 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데 그쪽에서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중국에다가 완전히 의존했던 생산 시설들을 바깥으로 빼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몇 년 동안은 중국에서 만든 대표적인 뭐 이런 아이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당장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진 않겠으나 차츰 그게 다른 지역들로 빠져나가면서 중국에서 만드는 거는 옛날 구버전이 될 거거든요. 구버전? 지금이 아니고 옛날 구버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것들. 예.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갤럭시 23 뭐 이런 거를 다른, 예를 들면 중국에서 그걸 생산했다가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4부터는 다른 데서 생산하고 그 23이나 뭐 이런 거, 22 뭐 이런 재고 옛날 그 다른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거는 거기서 만들다가 이게 차츰 줄겠죠. 중국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있고, 투자를 더 안 해. 설비 투자나 뭐 이런 걸 더 해서 생산 라인을 늘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냥 유지하거나 줄여. 예.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안 팔리니까 공장을 다 매각하고 나왔어요. 아예. 예. 지금은 뭐 테슬라가 늘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그거고, 어찌됐든 지금 문제는 뭐다? 중국이 예전만큼 그런 그 생산 거점으로서 매력이 떨어졌다. 그리고 아까 본 것처럼 뭐 이 디폴트 우려, 예, 디플레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는 뭐다? 중국이 그 무지막지한 재정으로 건설 쪽으로 투자했던 게 이제는 받쳐줄 수 있는 수요가 없다는 거죠. 중국도 지금 완화적인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는데 뭐 대출 같은 거 뭐 더 해주고, 저금리죠. 금리를 낮추고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로 해주고 뭐 하면서 헝다 맞고, 그 다음 다른 거 맞고, 지금 요번에 이제 비구 위안이라는 게 터졌는데 이것도 뭐 어떻게든 막겠죠. 예, 어떻게든 막을 건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집을 예전만큼 잘 안 사. 그리고 기존에 벌려놨던 사업들 뭐 수백 조짜리겠죠. 헝다부터 하면은 그 많은 사업들이 거의 스톱이 되거나 완공이 돼도 그 이후 추가적인 뭔가가 없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지을 때 콘크리트와 철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 수요가 중국에서 무지막지하게 빠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 드렸잖아. 그죠? 이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 공급에서
공급이 차질을 빚었는데 수요가 많거나 아니면 공급은 그대로인데 수요가 많거나 했을 때 가격이 오르는 건데 지금 어떻게 된다? 재고가 쌓여가고 있다. 어느 정도 소비할 걸로 예상을 해가지고 작년 대비 미리 만들어 놓는 그런 재고들이 있는데 중국이나 뭐 이런 데에서 돈을 무지막지하게 풀어가지고 철근 때려박고 콘크리트 때려박아가지고 뭐 다리도 놓고 아파트도 짓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당분간 어려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 원자재 값 급등 얘기는 언제 그랬었지? 라는 얘기가 돌겠죠. 그리고 지금 철근 값이 뭐 오르고 뭐 시멘트 가격이 오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다 감당하면서 건설을 밀어붙일 거냐? 미분양이 날 수도 있는데 아니다. 그 말인즉슨 철근도 포스코나 뭐 이런 데서 자동차 강판 빼고 이런 그 쇠 철근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미리 만들어 놓거나 미리 1년치를 수주받아 놓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걸로 해가지고 공장에다가 이만큼 다 쌓아놨는데 찾는 사람이 없네? 수출이 잘 안 나가고 건설을 잘 안 하고 하니까 쌓여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죠? 그래서 아마도 이후에는 주택 가격이라는 게 지금 보합이면 이제 다행이고 조금 더 이제 하방 압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서 얘기 드렸다시피 한 집을 더 사도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정책적으로 뭐 금리도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안정이 되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생겼을 때를 이제 노려야지 지금은 아마도 위로 솟구치기보다는 유지하는 게 전국적으로 유지하는 게 이제 관건인 거고 그나마 늘 말씀드리는 게 평택이 다행이라는 건 앞으로 또 얘기 드렸지만 42만 명이라는 그 35년도까지 앞으로 근 10년 가까이를 사람들이 계속 1년에 10년이면 몇 명씩 들어와야 됩니까? 4만 명 정도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10년이면 42만이면 그 1년에 그 정도 되는 수요가 있기 때문에 집값이 평택은 크게 밑으로 떨어지기가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런 그 목표 계획대로 삼성이 그런 걸 짓고 협력업체가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평택항 쪽이 개발되고 하면서 수출 관련된 것들이 더 활발해지고 하면은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집값을 받쳐줄 거예요. 다른 지역이 뭐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벗어나서 평택만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렇게 금리라든가 또 말씀드리지만 정책적으로든가 뭔가 이런 인센티브가 생겼을 때는 아마도 투자자들이 평택 지역을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평택만 놓고 본다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고 집이 필요하면 사라고 늘 얘기 드리는 게 그 얘기인 거예요. 물론 잘 사야 되지만. 그리고 이제 중국 얘기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지면 중국 내에서 문제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면 얘네가 2028년도에 대만을 침공하겠다라고 거의 공언을 했거든요. 전쟁을 내겠다. 근데 그게 대만이 될지 북한 통해서 우리나라가 될지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북한이 이게 그 미운 오리 새끼 마냥 저쪽 말도 안 듣고 이쪽 말도 안 듣고 굉장히 독자적인 고집불통이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게. 굉장히 그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애들이 아니고 독불장군 같이 거기 있어가지고 쟤네 말도 안 듣고 저쪽 말도 안 듣고 이쪽 말도 안 들어요. 계속 미사일만 쏴대고 있지. 그나마 다행이라서 걔네를 뭐 어떻게 통해 가지고 내려오진 않을 것 같고 뭐 걔네가 중국이 28년도에 만약에라도 뭔가를 터트리고 하면은 사실상 이게 어렵죠. 우크라이나나 뭐 러시아 이런 것도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그거 해결되자마자 또 그런다? 그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이 현재로서는 내수적으로 그런 게 좀 안 좋다.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이제 수출도 하고 하면서 먹고 살았던 게 어느 정도 이제 그 손님을 잃었다. 그로 인해서 부동산만 놓고 본다면 앞으로 뭐 철근 시멘트 가격은 재고가 늘어나면서 가격이 조정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건설 업체에서 그 은행 금리가 올라가지고 뭐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뭐 이렇게 그 원자재 가격이 올랐다. 근데 그 원자재라는 게 사실 건설의 그 원가에 금액으로 따지면 사실 얼마 안 돼요. 토지하고 은행 금융에서 쓰는 돈이 더 크지 콘크리트 철근 값은 사실 그 건축 원가에 크게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 그로 인해서 주택 분양 가격은 계속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고 거의 현 수준대로 분양하거나 또는 굉장히 그 분양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하되 아마 그 뭐 금융적으로 지원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뭐 발코니라든가 뭐 이런 거를 지원해준다거나 뭐 냉장고나 뭐 에어컨 같은 걸 그냥 설치해준다거나 이런 식의 뭔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순서가 아닐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물론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도미노처럼 쭉 일어난다면 그런 일들이 생길 것 같다. 그리고 요거 이제 뭐 헝다 사태보다 위험 중 비구 위안이 부동산 퍼펙트 스톰이라는 거는 그냥 종합적으로 금융이라든가 뭐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냥 다 안 좋다. 다 안 좋다. 근데 요런 자극적인 제목이 클릭률을 높이기 때문에 요런 걸 쓴다. 여기도 보면 지난 2021년 말 헝다 에버그란데의 경영난으로 촉발됐던 부동산 업체 디폴트 도미노가 또 한 번 나타날 수 있는 상황. 비구 위안의 어떠한 디폴트도 헝다 때보다 중국 주택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 헝다는 잘 막았단 말이죠. 그 이후에도 잘 막았고 완다인가 그거 잘 막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구 위안까지 터진 건데 이것도 뉴스에 비해서는 잘 막을 거예요. 3천여 건으로 헝다가 약 700건보다 4배 이상 많고 부채 규모를 놓으면 헝다가 3,330억 달러인데 비구 위안이 2천억 달러래요. 뭐 주택 매수 제한을 풀어주는 등 주요 수요 측면이 집중됐다. 요번에 중국 내에서. 그리고 기업 가계가 모두 빚 갚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근데 중국 내에서는 어떻게 했다? 이제 금리를 낮췄다. 그래서 빚 갚는 거를 조금 완화해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에서 코로 그 바이러스 때 그 완전 통제를 해버리니까 먹을 것도 없고 뭐 하고 이게 우리가 살던 그 시대가 아니구나 해가지고 저축률을 늘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불안하니까 저축률을 늘리고 있다. 돈을 안 쓴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어느 정도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 뭔가 좀 대외적인 그 이벤트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게 전쟁이 되지 않길 바란다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실려 있어서 좀 주시해 보자. 그리고 요거는 한 초장기 침체. 이게 이제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데 중국이 거의 5분의 1을 차지했었어요. 5분의 1 수출을. 미국이 나머지 이제 또 5분의 1 해서 그 5분의 1, 5분의 1 시키니까는 이제 거의 5분의 2가 중국, 미국이 거의 다 이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고 나머지 5분의 3도 이제 다른 국가들에서 이제 해서 먹고 사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지금 5분의 1이 날아가는 거니까 굉장히 그 중국 내수적으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 소비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초장기 침체로 간다. 굉장히 안 좋은 얘기죠. 1%대 저성장.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미 장기 저성장에 진입했다.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전 같은 그런 호황을 누릴 거냐는 어렵다. 호황 누리긴 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비해야 될 거는 뭐다? 지금 여러 가지 투자를 벌려놨다면 그거를 좀 정리해서 현금을 확보해 놓고 위기가 왔을 때 버틸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놓고 기회가 왔을 때 그 돈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가 청약을 넣어서 분양을 받으셨다 그러면 좋은 데를 한번 노려보고 안 되면 그 좋은 데를 매수하는 것도 생각해보고 층수를 낮추든 평수를 낮추든 해서 그래야 나중에 뭔가 이벤트가 있을 때 조금 빨리 접할 수 있어요. 물론 1주택자가 그 집을 팔아가지고 갑자기 그걸 집 두 채로 늘리고 뭐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어찌됐든 예전처럼 남들 집값은 다 오르는데 내 집은 마냥 안 오르고 있다가 조금 올랐는데 갑자기 막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뭔가 좀 준비를 하자. 그리고 이렇게 고덕도 보고 지재도 봤지만 한번 올라간 집값이 떨어졌다가 회복하면서 뭔가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데 남들 오를 때 안 올랐던 집은
한번 쬐끔 올랐다가 다시 풀썩 주저앉더라. 우리 지금 다 피부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건 잘 감안해보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면 형편에 맞게끔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자산적인 측면에서는 나을 수 있습니다. 역시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